터득골입니다. 천막스쿨에서 이제 제 강의 끝나고 터득골로 이동해서 지금 유영만 교수 강의를 들을 차례입니다. 유영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좁은 공간에서 강의해보기는 성신님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코나트 수책이라는 걸 썼는데요. 이게 이제 저의 100권째 책인데, 이 100권째 책을 쓰기까지, 100권째 책의 내용은 책을 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00권째 책을 쓰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여기 부제목에 제가 사자성어로 되는 걸 뽑아봤어요. 백척간두의 위기. 저 위기가 이제 한 개인한테 백절불굴의 의지를 만드는 것 같고, 저 의지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다 보면은 백과전사라는 성취를 이루게 되고, 근데 저 성취가 혼자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개인의 전문성은 그 개인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사회적 그 관계의 저는 합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게 독립적인 개인의 노력으로 탄생한 성취물이 아니라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맺었던 직간접적인 인간관계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영상 하나 틀어줄까 했는데 영상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 충북 음성은 코로나 양성 반응이 잘 안 나오는 이렇게 재밌게 자연을 벗삼아 놀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여기 수도공 가가지고 이제 용접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는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올라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인생의 역사든 여러분의 역사든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좌절했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고요. 뭔가 성취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락 오르락 해가지고 삶은 계란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곡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락자도 즐길 락자로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 보면 사자성어 중에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올라갔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때가 되면 올라가고, 그죠? 때가 되면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로 쓴 책 중에 하나가 고두현 시인하고 같이 쓴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곡선일 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직선으로 바뀌면서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근데 개정판은 이렇게 또 곡선으로 승부하라, 그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경기도 평택 발전소에 가서 근무하다가 제가 저 책을 읽어봤는데, 저처럼 공고생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패스한 수기집을 읽고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렸죠. 저렇게 저같이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고시를 공부하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을 읽은 거죠. 자, 여기 체게바라는 나중에 보시고요. 체게바라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 왼쪽에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이게 피클로 바뀌었거든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오이가 이렇게 피클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피클이 다시 저 오이로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상인 이유는 책을 대충 읽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책을 제대로 읽으면 저처럼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유법으로 독서는 피클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유법을 적재적소에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에가 독서가 추상명사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는 게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명사인 피클로 바꿔버리면 저 두 가지가 공통점이 찾아지면서 독서의 의미가 이제 확 와닿잖아요. 여기 거의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결혼은 양파다. 왜 양파일까요?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양파 까다 눈물 나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두 번째, 결혼해서 눈물 나본 경험. 이 두 가지 경험이 공통점에 찾아지면 확 붙어가지고 결혼은 양파가 되는 겁니다. 결혼은 왜 또 로또일까요? 네,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분들은 또 맞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고시 공부가 정말 재미없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던 제가 이렇게 달밤에 쌓아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 불질러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저 사건이 분서갱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바꾼 거는 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고시 공부를 포기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포기의 중요성을 가지고 쓴 책이 끈기보다 끊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요, 끈기보다 끊기를 할 때 가장 대단한 용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숫자가 3가지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5는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재미있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읽었냐면 새벽 5시까지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책 읽는 재미에 빠지게 된 거고, 9시는 이제 9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시간만 학부, 석사, 박사를 한 10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땄는데, 저 10이 이제 따져보면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정도 투자하면 대충 한 1만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소위 1만 시간 법칙이라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축적을 하면 때가 되면 이제 질적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책을 열심히 읽고 있지만, 재밌게 읽고 있지만,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저는 책 읽는 재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들이 공부는 망치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한 글자만 바꾸면 뜻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떤 걸 바꾸면 완전히 바뀔까요? 예, 공부를 망치다. 예,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못한 거고, 이거는 이제 공부도 추상명사, 망치가 보통명사는 똑같이 은유법이잖아요. 공부도 뭔가를 새롭게 깨트리는 거고, 망치도 뭔가를 깨트리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고정관념을 자꾸 깨부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또 나오지? 자,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단어가 스팟 오브 타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의 점이라는 단어잖아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것도 이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의 점인 거죠. 이따가 또 저녁 때 공연을 보면서 우리가 또 감동받는 것도 시간의 점인 거고, 여기 터득골 뒤에 경치를 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감탄사를 내뱉는 것도 시간의 점이잖아요. 예, 그리고 스티브 잡스 아까 회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커넥팅 더 닷, 점을 연결하라. 이 잡스는 왜 일찍 죽었냐면 이게 잡스 일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해요. 잡스. 여기 빌 게이츠는 돈을 많이 벌고, 빌이 돈이고 게이츠가 문이잖아요. 빌 게이츠, 돈으로 들어가는 문이어가지고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 자니 캐시는 캐시 역시 죽었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센트가 비었어. 빈센트. 이게 또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독하고 흐느끼면서 죽어가지고 이름이 고흐가 된 겁니다. 제 이름은 이렇게 유영만입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의 운명을 점쟁이한테 점 맡기지 마시고, 이렇게 점을 계속 아까 이렇게 점을 찍으면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나요? 선이 됩니다. 선을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예, 면. 유영만의 면상이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거냐면,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우여곡절한 파란만장을 점을 연결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연결되면 저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나투스의 의미인데, 잠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제가 1995년도 삼성 인력개발원 시절에 첫 책을 썼습니다. 지식경제 시대의 학술얘기라고 썼고요. 약 30년이 좀 안 돼가지고 2024년에 100권의 책을 썼는데, 그 비결이 뭘까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그동안 도전했던 것들입니다. 킬리만자로 제가 2015년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네, 여기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안나푸르나에 가니까 안나양이 푸르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주도 100km 마라톤 뛰어가지고 쓴 책이 이겁니다. 여기다 전시를 해놓으셨네.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해가지고, 제주도 바로 100km 마라톤이 아니라 여기 자전거 국토 완주 그랜드 슬램을 제가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1900km 다 탔거든요. 그래서 그거 탄 다음에 책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원래 메타버스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라 이렇게 정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자전거 타는 인간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고객을 바꿨습니다. 제목을 바꿔가지고 여기 원래 하나 더 있었어요.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아주 죽기 전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래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서 지성인이지만, 여러분 지성인은 대학 교수를 지성인이라고 하나요? 야성인이라고 하나요? 네, 지성인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네, 말이 많고 좀 지루합니다. 그죠? 왜 지루하냐면 이런 몸으로 겪어본 경험의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만 한 게 아니라 저 상단에 보면 제가 이제까지 고시 공부하던 책을 불살라버리고서 그다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몇 권을 저 상단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독서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점들입니다. 그럼 이 경험의 점과 저 개념의 점을 연결하면 가운데 있는 책들이 이제 개념과 경험이 융복합되면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와 다르게 사는 방법은 경험을 바꿀 것. 그 다음에 내 경험만 갖고 살면 안 되니까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를 가장 빠르게 경험하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견출지 붙여놓고 이렇게 책을 엄청나게 읽고 있습니다. 와. 네. 우리 손 대표님 저 포스트잇에 연락해가 저를 광고 모델로 빨리 데뷔시켜 주시면 7대 3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이죠. 씨 말고. 유정이나 지영이나 아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깊이 읽지 않으면 깊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성인 10명 중에 6명에서 7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터득골에 오셨으니까 책을 한 권씩 사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카드 갖고 있으시죠? 네. 카드의 용도는 긁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철학은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어차피 카드를 긁으려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 권 읽기도 중요하지만 한 권을 또 여러 번 읽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의 발견이라는 책도 썼고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책과 눈이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 맞아본 책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네, 눈이 맞아보면 이제 그때 책이 완전히 파고들면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이제 100권까지 쓰게 됐는데, 제가 이건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 뛰고 나서 죽을 뻔한 체험을 한 다음에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하고 쓴 책이에요. 이게 하루에 40km씩 6박 7일 동안 250km를 뛰는 겁니다. 일단 여기 참가비가 300만 원입니다. 참가비만 들지 않아요. 이집트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면 항공료 들잖아요. 그 다음에 첫날 호텔에서 자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사막에서 자야 되고, 숙박비 다 합치면 1000만 원 듭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내시고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시겠어요? 네, 안 뛰시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카드 긁고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프랑스 신발 회사에서 500만 원을 후원해 주겠다는, 1500만 원을 신발 신고 몇 가지 마케팅만 해주면 1000만 원 긁었는데 1500만 원 입금, 500만 원 남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카드를 긁어야 되는 거야.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카드를 긁자. 네. 여러분, 마케팅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마케팅. 마케팅은 카드를 긁게 만드는 마술. 이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지성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마비시켜요. 내가 생각을 마비시킨 다음에 내가 깨어나기 전에 심장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때 카드를 싹 긁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안타깝게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레이스를 포기했어요. 그 대신 제가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명언일 거야, 아마. 그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절대로 쓰지 마라. 네, 제가 세계 최초로 남긴 명언이에요. 별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절대로 쓰지 마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이제 밥 먹듯이 쓰는 이유는 저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은 사람이고, 저희 모교인 한양대학교가 저를 이렇게 키워줘서 사실은 책의 인쇄를 거의 다 모아가지고 제가 지금 장학금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년 퇴임할 때 유영만의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 후배들이 들어오면 저는 이 친구들을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책을 안 사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 10,000권 팔리는 게 옛날 10만 권 수준입니다. 제 코나투스가 지금 몇 권 팔렸냐면요, 제가 이렇게 마케팅을 해도 아직도 10,000권이 안 팔렸어요. 지금 이제 7세 찍습니다. 7세 8,000부. 요즘에 1세 1,000부 팔리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뭐냐?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그렇게. 책이 계속 이 제목도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제가 자라투스라를 읽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유라투스 이렇게. 자, 그래서 저의 이제 100권째 책이 코나투스 책이고요.
제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유혹이 와요. 정계에 진출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과거가 복잡하고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제 책이 다 표절이에요. 그래서 독창성이란 들키죠. 이게 피카소도 표절 전문가잖아요.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친다고 그랬잖아요. 피카소의 작품이 다 멀리서 훔쳐온 거 아시죠? 그렇죠. 풀바디의 점심 식사 훔쳐다가 무려 150대를 표절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적 창작은 이전 작품의 표절입니다. 그렇지. 제가 또 이렇게 표절했잖아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곽사는 멀리서 훔치고. 그러니까 석사가 자주 걸리는 이유는 가까운 데서 베끼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표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내버려도, 요거는 피카소 성립 거니까 내버려두고 앞에 거만 계속 바꾸면 이게 주말에 책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표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중에 우치다 다츠루가 있는데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게 된 거는 게을러서 모르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 오늘도 몰라야지. 내일도 몰라야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모르지.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표절했어요.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여러분이 책을 안 읽는 거는 게을러서 안 읽는 게 아니라 오늘도 코나투스 읽지 말아야지. 내일도 읽지 말아야지. 계속 노력해가지고 이런 책을 안 읽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부자의 이론칙, 몸에 투자라는, 제 몸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라고. 오늘도 운동 안 해도 10가지 이유 생각했죠. 오늘 토도골 가야 되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하려고 때 비가 오네. 내일부터 해. 그래서 매일 운동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노력해가지고 생각한 다음에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문장을 만나면 메모를 하신 다음에 한 글자만 바꾸면 바로 여러분께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가을은 모든 나뭇잎이 꽃이 되는 제2의 봄이다. 까미가 단풍리에 꽃이 피는 걸로 본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표절했어요. 중년은 모든 역경이 경력이 되는 제2의 봄이다. 제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주워다가 살짝 한 글자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절입니다. 제가 100권 기념 출판 기념회 때 저쪽에 첫 번째 쓴 책부터 100권의 책까지 놓고 사이사이에 이제 참석한 사람 다 전화를 넣어드렸어요. 여기 어디 권대호 회장님 어딘가 여기 계실 텐데, 아무튼 제 일생일 때 가장 멋있는 저 나름대로 소중한 행사였고, 여기 오신 분들이 또 10대1반으로 이렇게 책을 사주셔가지고 제가 책을 사서 기부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출판 기념회 역사상 3,000권을 팔았습니다. 네. 1,000권을 군대에 기부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쓰게 된 비결은, 저는 30년간 매일 아침 변함없이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하냐면 책을 읽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왜 책을 읽냐면 책을 쓰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왜 책을 쓰냐면 나가서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책을 씁니다. 네. 저의 코나투스가 폭동할 때는 운동할 때,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책을 읽고 표절해서 책을 쓸 때,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관중을 잡아뜨릴 때, 이때 코나투스가 폭동합니다. 저기 30년간 변함없이 운동하고 책을 읽고 쓰는 차이를 반복하며, 저기 중요한 게요, 차이를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저게 이제 철학자 들레지가 한 말인데요, 동일성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다른 차이를 계속 반복하면 이제 변함없이 운동하면 몸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책을 빨리 쓰게 된 비결 중에 하나는 제 인생이 파란만장했구나.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사고와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고는 여러분이 기르는 반려견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고요.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기르는 개를 가서 물어버리세요. 그 개를 물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개를 한 번도 안 물어보셨죠? 오늘 가서 꼭 물어본 다음에 그때 개의 표정하고 입맛을 자세히 기록해서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냐면 개를 물어가지고 책을 쓴 사람 없잖아요, 아직도. 자, 그럼 여기 오신 분들한테 질문 드려볼 테니까 둘 중에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손을 드셔야 돼요. 손 드실 거죠? 네. 손을 안 드시는 분은 50견으로 판정하겠습니다. 자, 내가 결혼했는데 내 결혼은 사고다. 사고 당하신 분, 결혼. 자, 내 결혼은 사건이다. 둘 중에. 자, 사건인 사람. 사건. 그 다음에 사고.
이 두 분이 같이 되는 건 뭐예요? 반반씩 나눠서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사건 속에는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저걸 파고 들어가면 독특한 사유가 자랍니다. 사고 당하면 한자가 바뀌어서 사고로 바뀝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는 책상에서 바뀌지 않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해야 사고가 바뀝니다. 이게 우리 언어의 위력이고,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문해력, 어휘력 지금 바닥입니다. 족보가 뭐냐 그랬더니 요즘에 아이들이 족발과 보쌈에 합성하더라고요. 금일 12시까지 보고서 올려라면 금요일날 올리고 교수한테 항의합니다. 우천시에 취소한다고 그랬더니 우천시라는 시가 없다는 거예요. 뭘 잘못해가지고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더니 자기는 유선상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언어가 부족한 거를, 피가 부족하면 뭐라고 합니까? 피가 부족하면 빈혈. 언어가 부족한 걸 빈어라고 합니다. 빈어증. 피가 부족하면 몸이 바로 느끼는데, 언어가 부족한 거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빈어증에 걸렸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사회체계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세바씨를 2011년도에 출연하기 시작해가지고 세바씨 최다 출연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만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 젊어져 보여요. 저희 이제 100권째 책 가지고 코나투스 가지고 15번째 출연했습니다. 상단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체성은 정체성을 결정한다. 정체성은 미래 가능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머리로 가나요? 몸으로 가나요? 예, 머리로 꿈을 꾸지만 사실 꿈을 꾸는 건 몸으로 꾸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부실하면 꿈의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꾸기 전에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도 썼고요. 이렇게 한자를 조합해가지고 몸이 바뀌어야 가슴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바뀌는 거고, 그게 머리 올라가서 정리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덕체라고 합니다. 지덕체. 지덕체 중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거든요. 지. 덕은 실종됐고 몸은 이미 10대인데 50대가 됐고, 이게 가장 미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을 가장 앞에 내세워야, 이게 움직여야 가슴으로 느낌이 오는 게 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리된 게 이제 지혜가 되는데, 이게 영어의 체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체인지. 예. 그래서 유영만의 체인지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진짜. 저희 허겁 샴푸를 쓰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시비 걸어가지고 돈 뜯어내는 전략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익숙한 단어잖아요. 몸자자, 어지림자, 지혜자. 이걸 제가 세계 최초로 갖다 붙인 거는 저가 붙인 거잖아요. 저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몰래 갖다 붙여가지고 특허청에 등록을 시켜놔요. 그래서 저희 허겁 샴푸를 쓰는 사람들 이렇게 뒷조사에서 시비 걸어가지고 돈 뜯어내는 전략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코나투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코나투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게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책에서 강조한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본성이고 관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코나투스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물도 갖고 있어요. 자, 이 책은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 누워 있으면, 얘의 코나투스는 뭐냐면 테이블에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하는 관성이 코나투스예요. 근데 코나투스는 더 중요한 건요, 오른쪽입니다. 개성이 있고 욕망이에요. 자, 그럼 제가 아주 쉽게 구분해 드려 볼게요. 자, 욕망을 알려면 욕구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와인 중에 텍스트북이라는 와인이 있어요. 저 와인 이름이 텍스트북이에요. 제가 텍스트를 하나 완성하면 텍스트북을 마신다니까요, 한 병. 자, 그러면 욕구는 뭐냐면,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마시면 욕구는 바로 충족됩니다. 근데 욕망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텍스트북인데 값이 좀 비싸고 바디감이 풍부한 와인이 또 나왔어요. 요걸 마시면 욕망이 충족될까요? 예, 또 마시고 또 다른 텍스트북이 또 나옵니다. 계속 마시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자,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이미 저는 끝납니다. 왜냐면 이미 100권째 썼는데 무슨 욕구가 있겠어요. 제가 103번째까지 계약했거든요. 100권째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저는 아직도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101번째 책은 시집으로 낼 겁니다. 시집. 시집 제목도 알려드릴까요?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 세로축에 욕망이 꿈틀거리는데 욕망을 달성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욕망만 꿈틀거리는데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망적인 겁니다. 근데 욕망 하나도 없는데 능력이 풍부하면 이 사람은 공사다망합니다.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공사다망하게 살다가 다 망합니다. 언어 유희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욕망이 없는 능력은 공사다망하고 능력이 없는 욕망은 허망하거나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꿈틀거리면 그 욕망을 받쳐줄 만한 능력을 디벨롭하는 게 이게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또 코나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욕망, 노력, 능력 이렇게 계속 생기면서 요 사이로 가는 게 바로 권대호 회장님이 말씀 주셨던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책에다가 저 C를 제가 책에는 Y라고 써놨는데요. 이 공식 하나만 아시면 오늘 강의 다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앞에 E가 있습니다. E가 경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R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독서,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T는 thinking이고 L은 언어인데 분모에 L이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제로인 사람이 책을 엄청나게 읽으면 C, 코나투스는 뭐가 나올까요? 빵입니다. 아니 여기 E하고 R 제곱 사이에 곱하기가 있는 건 아시죠? 그럼 질문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깊이가 천박하고 그게 없으면 책을 읽어서 나의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독특한 프레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맥을 구축해 보세요. 그건 치맥보다 더 치명적인 인맥이 탄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을 했는데 이 사고가 천박해. 그럼 앞에 게 또 번역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경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사람도 만나서 인간적 자극도 받고, 생각도 깊은데, 분모에 있는 L이, 자, 분모에 있는 언어가 커져야 C가 커질까요? 분모에 있는 L이 작아야 C가 커질까요? 작아야 커집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경험을 하고, 책을 읽고, 생각이 깊어도, 자기만의 언어로 벼리고 벼려서 아주 촌철살인의 언어로 심플하게 표현을 해내지 못하면, 위에 있는 건 다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언어가 생각의 옷인데 내 생각의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남의 생각의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고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고 이게 길어지면 저 위에 있는 거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약간 개념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방망이와 몽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망이와 몽둥이. 네, 방망이는 야구 방망이, 빨래 방망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몽둥이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 엄마가 급하면 이 세상에 다 몽둥이가 이게 다 몽둥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병마개와 병뚜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마개와 병뚜껑. 여러분 그럼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려요? 마개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뚜껑을 이렇게 겉표면만 둘러싸고 있는 거. 마개는 와인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마개예요. 한국 사람들인데 이게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부실하거나 모호하면 저 위에 있는 것들 다 모호하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궁둥이와 엉덩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느낌의 차이. 부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하고 내 살이 닿는 그 접촉 부위 요거를 궁둥이라고 그래요. 의자에 안 닿는 허벅지 중간부터 허리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 있죠? 그게 엉덩이입니다. 그러면 주사는 엉덩이에 맞을까요? 궁둥이에 맞을까요? 주사. 그건 아무 데나 맞아도 돼요. 그럼 뭘 고민하고 간호사가 찌르는 데는 맞지. 자, 이제 손 대표님 제가 몇 시까지 강의하면 될까요? 4시 반? 4시 반이요. 네, 30분 남았을 때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이제 도전했던 인생 프로젝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 뛴 이야기 짧게 해드리고요. 안나푸르나 올라가서 3M 법칙을 개발해 갖고 왔어요. 모든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로 메이크 만들어라. 자, 킬리만자로 올라갔다가 진퇴양난의 사자성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 제주도 100km 마라톤 뛰면서 인생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또르드 몽블랑에 가서 친구하고 저 살피지 않으면 보살피 없었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됐고요. 자전거 국도 완주 그랜드슬램 달성하면서 질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키나발루 산에 올라가서 네거티브라는 단어가 인생에 희소식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후지산.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제가 책을 100권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는 사진인데요. 저 배낭이 약 10kg 정도 됩니다.
저게 이제 일주일치 식량하고 일주일치 속옷, 뭐 이런 거, 옷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프로하고 아마추어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짐이 무거울까요? 아마추어가 무겁답니다. 저는 처음 갔는데 저기 모든 게 다 잔뜩 싸가지고 갔는데 속옷이 6개 필요할 줄 알았더니 한 첫날 뛰어보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5개를 버렸습니다.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 사막 신발도 저거 이제 모래 안 들어가서 특수 신발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절대로 쓰지 마라.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그러니까 한계에 도전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온 이유는 저 명언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몸으로 증명. 한계는 책상에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한계는 몸으로 한계에 도전해 본 사람만이 한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의 핑계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쓴 책, 이런 책을 썼는데 또 재수없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왜 사하라까지 가서 울어야 되냐고 악플을 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새끼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새끼 차단시켜버렸어요. 바로. 정말 우리 주변에 밤맛 없는 인간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안나푸르나 올라갈 때 여기 3700고지에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일몰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아름답죠. 자, 이 영화가 뭐냐면요,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 이 영화인데, 이 사람들이 히말라야 사진을 찍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야, 아름다운 거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야, 그냥 감상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진 찍다가 아름다운 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진 안 찍어갖고 올까 하다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서 찍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보내는 모든 순간순간이 메모러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를 만들어라. 사진작가 중에 앙리 까르띠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까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 찍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죽기 전에 깨달았어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다. 결정적인 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네? 아무도 모르죠. 그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듣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재밌게 살자는 거예요. 2번째, 당분간 지금 하시는 일을 할 거죠? 당분간 하시는 거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뛰세요? 심장 뛰고 싶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다리가 떨리는구나. 명절 때 시댁에 갈 때 여성분들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뛰세요? 심장. 심장이 뛰는 건 결혼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권대호 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심장이 뛰는 일을 남은 나이 동안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웃을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재밌게 드리면 크게 웃어주시고 그러세요. 제가 보시는 세계 최고의 성현은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보다 웃자, 그 다음에 놀자. 우리 웃으면서 놀려고 여기 온 거지 뭐 인상 찍으려고 온 거예요. 왜냐면 지금 웃을 날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이게 청춘교육책 팔아먹으려고 정상까지 갖고 올라가 사진 찍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거는요 밤 11시 4700 베이스 캠프에서 8시간 사투를 벌려서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다가 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진퇴양난이 잘못된 사자성어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옆으로. 그러니까 문이 앞문만 있고 뒷문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저 벽에다가 질문을 던지면 저 벽도 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있는 신념 이런 것도 다 통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믿으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 새는 갈매기인데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 멀리 못 본다니까요. 제가 세계 최초로 밝혀낸 사실이에요. 근데 리처드 바크한테 이메일 보내놨더니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시 아시죠? 안 보일 텐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 선생님 시인데, 저 시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내려올 때 알게 됐어요. 잠을 못 자고 11시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 졸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거, 이렇게 바꿨어요, 시를. 그래서 고은 시인님한테 여쭤보려고, 혹시 시인님 안 올라가 보시고 시를 쓴 것 같다고. 내가 내려갈 때 보니까 안 보인다고.
자, 제주도 100km 마라톤을 뛰는데 이게 한 3일 동안 나눠서 뛰는 건데요. 3일 내내 1등을 하더라고, 일본 친구가. 그 친구는 제주도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저는 제주도 아름다운 풍경을 최대한 감상하고 꼴찌로 뛰는 건데, 둘째 날 해변도로를 달리는데, 와, 저 앞에 귤 막걸리 집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막걸리를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요? 마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정상으로 보이나요? 비정상으로 보이나요?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여러분,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네, 우리 건대호 교장님도 비정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정상에 간 사람은 다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상에 가실 분은 정상적인 사람하고 밥을 먹지 마세요. 정상에 가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막걸리를 마셨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갑자기 제주도 땅이 내 땅처럼 보이는 이런 전율하는 행복감을 막 느꼈어요.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해피니스, 행복은 해프닝에서 옵니다. 여러분, 해프닝을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우발적 마주침의 산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코나투스는요, 책상에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주쳐봐야 저 인간이 나한테 유익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 유해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권 회장님 다 좋은 말씀 딱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직접 뭔가 해봐야 저게 나한테 심장 뛰는 일인지 가슴 답답한 일인지 다리 떨리는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몽블랑 트레킹은요, 8박 9일 동안 몽블랑을 끼고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를 8박 9일 동안 2,500m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걷는 건데, 제가 이게 중등산화를 신고 가가지고 또 복숭아뼈 위에 물집이 생겼어요. 첫날 여기가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8박 9일 일정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겠구나 그랬는데, 근데 친구가 같이 간 이제 강경태 소장이 신발을 보시면 짝짝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 소장이 나한테 저 왼쪽 신발만 바꿔 신자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신발이 이렇게 헝겊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헝겊. 그래서 이제 이 물집에 닿아도 저 통증이 덜 하다는 거예요. 진짜 실어봤는데 통증이 반감돼가지고 첫날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제가 플랜 B로 이 복숭아뼈 밑에까지 내려오는 등산화를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물집을 자극 안 하니까 나머지 일정을 안전하게 트레킹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깨닫게 됐어요.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보살핌이라는 솔루션을 주려면 첫째 전제 조건이 상대방이 어디가 아픈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뭐가 궁금한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를 살펴보지 않고 우리는 자기 딴에 보살핌이라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누가 날 살피고 있는데 제발 좀 그만 보살폈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토커가 지금 20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제발 좀 그만 보살펴줬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스토커가 스티커가 됐습니다. 자전거 국토 완주는 뭐냐면요, 국토 종주는 서울 인천 아라뱃길에서 저 부산 낙동강 항우토까지 633km를 타면 국토 종주 인증서를 줍니다. 완주는 이제 그걸 포함해가지고 동해안 통일전망대에서 저 울진까지 300km 동해안을 다 타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대강 다롱 다 타고 마지막에 이제 제주도 가서 제주도 한 바퀴 240km 타면 약 1900km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한 4개월 동안 나눠서 다 탄 다음에 이제 국토 완주 그랜드 슬램을 쓰고 그때그때 느꼈던 점들을 브런치에 써가지고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섬진강에 이제 자전거 타려고 동서울 터미널 자전거 싣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3시간째 가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이 버스가 전라북도 강진을 가야 되는데 이 버스는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고 있대요. 여러분, 강진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왼쪽 질문은 야단을 치는 거야.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막 버스표도 똑바로 못 끊냐?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야, 친구야, 어차피 고속버스 잘못한 건 기정사실이잖아.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런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 난국을 돌파하는 뭐 좋은 대안은 없냐? 그랬더니 친구가 좋은 대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속버스 기사님을 가서 설득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설득해가지고 세웠잖아요, 지금. 진짜로 고속도로 중간에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자전거 지금 꺼내는 장면이에요. 그래, 가까운 톨게이트 찾아가지고 빠져나가서 이제 섬진강을 안전하게 종주한 비결이 바로 뭐냐면
심판자의 질문을 던지지 않고, 우리는 심판자의 질문 던졌으면 전라남도 강진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학습자의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프라브롬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풀어보렴 이런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언어예요. 네.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 말씀드리면, 요즘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까지 정답을 찾는 모범생을 길러왔습니다. 기말고사 문제도 교수가 냈는데 이걸 뒤집었어요, 제가. 아이들이 문제를 내고 스스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고 싶은 학점을 본인이 부여하는 이런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아이들이 원하는 학점을 다 줘버립니다. 어차피 채점하기 귀찮아요. 예. 여러분,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 그 고등학교 수행을 강사할 때 네. 준 겁니다. 아, 이런 문제아가 여기 있었네요. 네,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전문용어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문제아를 길러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쩔쩔매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궁금하면 인공지능은 다 질문 던지고. 저는 인공지능이 쩔쩔매는 질문을 던지고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질문 던져봤어요. 야, 시어머니가 부모의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부모의 가슴이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벌벌 떨어요. 응? 하도 질문해가 얘가 이제 답을 찾아서 거의 비슷한 질문으로. 네, 시어머니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픈 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건 나하고 관계가 가까울 때 가슴이 아픈 겁니다. 가슴이 아프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몸을 던집니다. 머리가 아프면 계산을 합니다.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인공지능은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뱃살과 비무장지대는 무슨 관계냐? 그래서 또 나중에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잖아요. 벌벌 떨어 또. 뱃살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다. 그래서 이런 삶을 질문하라 책을 썼습니다. 아, 제가 이거 MBC 잠깐 만에 출연했던 40초짜리를 녹음해가지고 7개를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다리는 몇 개일까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개미 다리. 아니, 8개가, 이거 머리에 붙어 있는 건 더듬이에요, 더듬이. 다리는 6개. 개미한테 또 관심을 가지세요. 네? 진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진의 다리. 네? 많아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근데 개미가 지나가다가 진해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진해야, 넌 앞으로 걸어갈 때 이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느냐? 그랬더니 진해가 걸어가다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진해는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진해가 가던 길을 멈춰선 까닭은 개미한테 난생 처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멈춰서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걸어가던 길을 멈춰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질문술사가 돼야 됩니다. 자, 저의 요즘 화두는 이겁니다. 확신은 부패한다. 질문은 방부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확신이 부패할 때 그걸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 상단에 이렇게 써있죠. 질문하는 동안은 동안이다.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 늙습니다. 호기심 어린 사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들이 얼굴이 동안입니다. 그거 책 제목이 뭐였어요? 네? 책 제목. 책. 삶을 질문하라요? 예, 삶을 네, 거기에는 그런 글이 안 나옵니다. 저의 102번째 책에 나옵니다. 101번째 책은 시집이고요. 102번째 책은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치성. 지식으로 지시하지 말고 지혜로 지휘하라. 지식은 인공지능이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인공지능이 잘못하는 게 질문이에요. 호기심 어린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디젤이라는 청바지가 이런 선전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지만 바보들은 흥미로운 질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기 스마트 앤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튜핏한 사람이 던지는 엉뚱한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한테 사과 10개 중에서 3개 먹으면 몇 개 남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인공지능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7개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은 논리기계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가 손 들고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해서 3개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보짓을 절대 못합니다. 유머의 특징이 바로 기대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기대에 철저히 부응합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 1 더하기 1은 인공지능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1 더하기 1. 2라고 합니다. 2라고 하면 웃어요, 안 웃어요, 사람들이? 그때 어떤 아이가 손 들고 3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누나가 시집가가 집에 왔는데 3명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대답은 인간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자, 키나발루 산에, 이게 바위산인데요. 4,090m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저하고 이제 어드벤처 친구예요. 저 킬리만자로도 같이 갔다 오고. 근데 이게 코타키나발루가 세계 3대 선셋인 거 알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인을 마시고 이제 3일 후에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음성이 고양이라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양성이 그래서 제가 4일 만에 화가 나가지고 4일 만에 가서 다시 검사했어요. 제가 지금 고백하면 간호사를 설득했죠. 저 빨리 가야 되니까 코 입구만 살짝 쑤셔달라고. 살짝 쑤셔가지고 여기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저는 인생에서 네거티브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포지티브는 비행기를 못 탑니다. 네거티브는 탑니다. 타서 다시 한국에 와서 검사해보니까 당연히 다시 양성이 나오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언격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언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하나만 여러분 추석 때 이런 이미지 파일 그만 보내지 마세요. 풍성한 한가위에 보내세요. 저 국회의원들 저 거리에 붙어있는 모든 글이 다 천편일률적입니다. 5,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형용사, 풍성한, 풍요로운, 행복한, 가족과 함께 건강한. 그러니까 추석이 맨날 5,000년 동안 막히는 거죠. 저는 한가위에 삼행시를 써서 제가 이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후지산도 이렇게 2020 가장 최근에 이제 여기 갔다 왔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고 싶은 데가 이제 저의 도전 스토리가 사하라 사막 갔다 왔고요. 제주도 100km,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뚜르즈 몽블랑, 자전거 국토 완주, 말레이시아, 일본의 후지산. 제가 64세 되는 해에 6,400m, 64자로 통일돼가지고 제가 64세에 올라갔다 올 거예요. 76세가 진짜. 그 70살 때는 이제 여기 갈 겁니다. 레닌 피크. 7,000m, 7,130m. 여기 한 달 걸리는데요. 뭐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한 달만 투자하시면 지금부터 여기 갈 개모임을 우리 손 대표님은 좀 위험하실 것 같아서 저 한 중간에만 가서 이제 맛있는 것 드시고 기다리다가 자, 이제 정리하면요. 제가 이렇게 도전을 계속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기 위한 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성, 고정관념에 이렇게 자꾸 낯선 마주침을 자꾸 마주봐야 깨우침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지성의 폐활량이 늘어나는 이유도 자꾸 이렇게 시련과 역경을 경험해보면 웬만한 힘든 일이 나 앞에 오면 그걸 이렇게 천천히 거꾸로 내달려가지고 지적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폐활량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 마주침은 깨우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자꾸 마주쳐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자꾸 마주쳐보고 다른 책도 마주쳐보고 네, 그리고 당연한 것에 자꾸 시비를 걸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시 반 전에 끝내드려야 되니까요. 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자기만의 언어를 만든 사례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가지고 분당 수서 고속도로에서 2007년 4월 11일 밤 12시 50분에 졸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7개 부러졌어요. 5개. 그래서 지금 뼈가 다시 튼튼하게 붙었어요. 여러분,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여기 다시 붙이면 절대 안 부러져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갈비뼈 전문가가 와가지고 갈비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세요.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 전공 뼈가 아니거든요.
이건 전혀일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여기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아, 그거는 자기가 전공한 뼈의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좀 신경일 거예요. 이 세 분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뼈만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이분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의사들이 만나 소통을 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미치겠는 게, 그 사이뼈가 아파 죽겠습니다. 팔뼈, 갈비뼈 사이. 그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내가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만든 세계 최초의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를 만들어요. 이렇게 뼈저린 경험이 있으면요,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걸 이제 언어를 벼린다라고 합니다. 언어를 벼리고 벼려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사이라는 단어하고 전문가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어의 디퍼런스가 아니고 디페랑스. 이것도 차이라는 영어 단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가 차연을 만든 거예요. 차이를 연기시켜 놓고 내일 또 차이를 생각해보자. 차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저희 한 역할은 그놈이 만든 걸 주워가지고 호모하고 붙여가지고 호모 디페랑스. 이건 제 겁니다. 그래서 사이 전문가를 검색하면 온통 이 욕만밖에 안 나와요.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예요.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문외한입니다. 한우물 파다가 매몰됩니다.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 전문가. 그럼 우리 모두가 뭐가 돼야 되냐면 사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브리꼴레르라는 책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이게 맥가이버형 인재입니다. 야전형 인재. 산전수전 겪어본 걸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빵 터지게 제가 2달 만에 태어난 다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을 관찰했더니 이분들이 주행 속도에 따라서 찬송가가 다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천천히 나오잖아요. 60km. 80km 때는 좀 더 빨리, 주께로 더 빨리 가요. 자, 100km,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120km, 주여 나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빨리 영접하는 방법은 속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속도가 빨라지면 각도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삶의 속도를 줄이시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여러분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를 넓히는 그런 모임에 여러분이 초대된 겁니다. 여기 초대해 주신 손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뭐 정말 언어의 맛을 쓰시고 하나하나가 가슴을 흔드는 단어들로 1시간 말을 꽉 채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영만 교수님하고 토크쇼를 진행할 때 나도 말 좀 한다는 놈인데 내가 졌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남긴 말이 있었어요. 내가 제일 두려운 존재가 손진기다. 네, 그 말이 안 잊혀져요. 네, 본인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셨죠? 네. 그래요. 우리 이영만 교수님께 나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한 거는 꼭 듣고 가고 싶다.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아까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메시지 중에서 가장 남았던 게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정말 2분 차이로 살아남았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읽기보다 끊기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담배를 끊었어요. 네, 지금까지. 네. 박수. 제가 숨어서 피운 담배가 중2 때인데 그때부터 피웠던 담배를 이번에 끊었어요. 그러니까 끊기가 삶을 바꾼다. 내가 아주 동감한 단어였어요. 전 그 메시지를 오늘 얻었고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강의를 들었던 이러한 메시지가 나한테 크게 다가왔다라는 말을 하셔도 좋고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2-3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굉장히 건강하시고 신경도 너무 좋으신데 네. 건강이 지났으면 강의를 들으셨어야 되는데 몸을 보셨어요. 이제부터 남편께서는 부인을 관리하세요. 좀 심각해.
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자, 계속 계속 가세요. 선생님 원래부터 그렇게 몸이 건강하시고 좋으세요? 자, 보세요. 질문의 내용이 원래 몸의 근원을 파고드셨어요. 원래 이러냐? 만든 거냐? 왜 내가 매일 만지는 남자와 몸이 다르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어쩌다 이렇게 되셨냐, 이런 건데. 네. 아니 혹시 이제 뭐 계기가 있으셨는지 네네. 아니면 좋은 질문이고요. 네. 제가 91년도에 이제 한양대학교 석사를 하고 91년도에 이제 그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거든요. 스승님들이 장학금도 마련해주고 그래가지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유학을 가서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막 2, 3일 밤새우는 건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쓰러졌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게 체력이 없으면 뇌력이 안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뇌력을 계속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생존 차원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밥 먹듯이 30년간 매일 아침.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운동 안 한 날은 밥을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변함없이 하시면 몸이 변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젊은 사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 5대5, 근육 운동 50%. 그러면 하루는 유산소 운동 하시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은 건요, 나이 드시면서 자꾸 뛰시면 연골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게 진짜 연골입니다. 연골이 없으면 이제 골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을 안 다치고 유산소 운동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경사를 이렇게 런머신, 경사를 놓고 속도를 약간 견디기 약간 힘들 정도로 속도로 걸으세요. 30분만 걸으시면 저 같으면 이제 경사 14 해놓고 6.1 정도로 40분 정도 걸으면 약 600kcal 정도 소비됩니다. 그러면 뛰는 것보다 걷는 게 지방을 태우는데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재테크, 금테크 망할 수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근테크입니다. 네.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거는 돈을 들여가지고 살은 뺄 수 있는데요. 돈 들여가지고 근육 만드는 약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땀은 근육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남의 남자의 몸을 보지 마세요. 자기 남자를 그렇게 만드세요. 네. 부실하네. 그래요. 걷는 게 이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죠? 네. 경사 14에 경사 14, 40분 알았는데 두 번째 그 속도를 저처럼 하면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속도 6.1이면 엄청 빠른 거거든요. 경사 14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넘어지시니까 경사도 좀 낮추시고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버틸 수 있는데 언제든지. 저는 기획하기를 인문학 가을 속도로 처음에 기획했어요. 이게 몸문학이 됐죠. 몸문학 가을 속도이네. 네. 몸에 대한 질문. 네. 네. 저 엉뚱한 질문하면 진짜 인상 깊었던 그 말 중에 질문을 잘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인상 깊었는데요. 상대방한테 좋은 대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네. 질문도 좀 공부를 해야 되죠. 네. 네, 이제 생각난 거는요. 미국의 작가 중에 메리 올리버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회파람 부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딱 펼치면 명언이 나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 근데 제가 또 거기다 질문을 던져봤죠. 과연 사랑하는 힘하고 질문하는 능력은 두 가지일까? 네, 여러분 예전에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질문이 많아집니까? 질문이 줄어듭니까? 많아지다가 요즘에는 질문이 없어졌죠. 사랑하면요 질문이 쏟아집니다. 집에 잘 들어갔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 궁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죠. 밥은 처먹었는지 뭐 자빠져 잤는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사랑하면 됩니다. 내 일을 사랑하면요 자발적으로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걸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랑하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질문이 많아져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질문은 동격입니다. 사랑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메리 올리버. 휘파람 부는 사람. 메리 올리브. 메리 올리버. 네, 올리브는 여성 작가. 여성 작가입니다. 네, 네, 또 혹시 이건 꼭 나누고 싶다, 아니면 꼭 질문하고 싶다.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언어가 모든 그러니까 언어를 자기 언어를 만들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모든 공식은 제로다. 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질문 막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도전하고 막 하시는 게 저는 그러니까 안주하고 위험을 피하는 게 상태라고 좀 있게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부딪혀면 난 그걸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나는 피하는 게 나한테는 옳은 방법이야. 그리고 이겨낼 저렇게 용기가 힘이 있으신 분은 부딪히는 거고 나같이 힘이 안 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시면 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뭘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욕망을 이겨낸 뭐 만든 그런 능력이라는데 피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잖아요. 그런 그럼 피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욕망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아도 되고요. 아니 그거는 이 강의를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령을 운동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아령 운동하면 근육이 생길까요? 어떻게 근육이 생길까요? 근육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찢어지려면 이 내 힘보다 더 무거운 걸 듣고 여기가 떨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힘이 들어야 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황을 지금보다 조금 더 경험하시면 없었던 힘이 그만큼 조금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힘든 거 하시면 힘 들어갑니다.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피하시면 아주 피하는 데는 대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처럼 끊기를 하세요. 피하는 걸 끊으세요. 그러면 삶이 다른 삶이 펼쳐질 거예요. 피하는 거 끊기. 네. 끊는 걸 잘해야 됩니다. 비는 이런 건 비는 잘 피하시고. 네. 네, 아무튼 다 피하시다 보면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안 피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요, 내 몸 안에 그런 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내 몸 안에 있다는 걸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안 해보면 알 수 없잖아요. 제가 55번째 책을 쓰셨을 때 처음 만나서 지금 100번째 책을 쓰셨어요. 저는 한 권의 책과 한 편의 논문을 썼는데 제가 한 권의 책을 쓰는데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완전히 돈 사람이구나. 그거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그죠? 근데 사실 뭐 내가 쓴 책이 그렇게 팔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제 모교에 연대에 기증을 했어요. 이 모든 인쇄는 다 기증을 하겠다. 근데 제가 14세를 찍었더라고요, 이 책이. 기증을 잘못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야, 이걸 기증을 하더니 미친놈이구나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함부로 기증할 게 아니다. 생각을 해서. 제목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 왜냐면 이게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있었어요. 제 선배와 후배 교수들이 대학 교과서로 썼으니까 다 교재로 매 학기마다 선택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팔렸어요. 성공하는 마케팅 PR이라고 제가 한나라 출판사에서 나왔던 그런 책이었는데 100권을 쓰셨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책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 네. 저분은 원주에서 오셨어요. 양쪽 축적이 되면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양쪽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이 계속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질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익숙함이 어느 순간 이렇게 탁월함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힘을 거기에 가했을 때 변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처음 들어보는 질문입니다. 물이 끓는 걸 보면 99도에서 안 끓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1도 차이로 폭발적으로 끓어오르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어느 정도 축적해 질적 반전이 일어나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책을 200권 읽으면 그때 200권 읽었던 양쪽 축적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폭증이 일어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저마다 다를 것 같고요. 축적하는 방식도 다를 것 같고 축적되는 양도 다를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목욕탕 간판에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반전이 일어나고 그 어느 때인지는 인간 이상 그걸 예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양적 축적이 없으면 절대로 질적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때가 네. 근데 또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 몸에 때만 낍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때를 끌어당겨도 되지 않을까. 자기의 그런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때를 끌어당기면 좀 더 다른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면 네. 아까 우리 선생님이 끊기에 대한 얘기를 네. 했는데 저도 진짜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주식이라는 걸 좀 시작해봤거든요. 끊으세요. 근데 이제 끊으려고 생각하면서 혹시 교수님은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해보셨다면 어떤 생각을 네. 하시는지 저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다가 주식이 걱정된다. 네. 그래서 저는 주식 그다음에 이런 제가 숫자나 이런 거 약하거든요. 주식 뭐 투자 이런 거에. 그래서 저는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지식에 투자하라. 네. 그래서 저는 지식에 30년간 투자했더니 주식이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주식 투자해 본 적 없습니다. 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 하나를 바꾸면 세상이 확 달라지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끊기를 정말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실까요? 어떤 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강의 듣는 시간만큼을 이런 토론을 사실 가져야 돼요. 네, 그래야 다 자기 것이 돼서 곱씹어서 갈 수 있잖아요. 또 뭐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네네. 교수님 강의 들고 책도 이제 몇 번 읽어보니까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지적으로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즐기시고 그러시던데 죄다 몸이구나. 그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더 하실 때 더 가슴이 뛰시는지 더 재밌으신지 그냥 간접적으로 책을 읽기에는 교수님 두 개 다 너무 즐기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게 더 재밌으신지. 제가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밥 먹듯이 하는 이유는 나이 들어서도 제가 하면 심장 뛰는 일을 심장이 계속 뛰게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읽고 책을 쓰는 것도 정신력 노동이 아니고 육체 노동입니다. 책을 한두 권 쓰는 거는 정신 노동일 수 있지만 그 하루끼가 마라톤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장편 소설 한두 편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장편 소설을 평생 쓰려면 몸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뭐가 더 뛰고 안 뛰고가 아니라 일단 저는 운동할 때 당연히 심장이 뛰죠.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책 읽고 깨달을 때 또 전두엽이 막 반짝거리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를 탈고해서 세상에 내보낼 때 이게 저의 100번째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출산. 그리고 더 심장이 뛰는 거는 이제 이런 책을 읽고 사람들이 더 감동받고 자기 삶을 반성하고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때. 네. 한 번만 더 말씀 나누고. 네. 운동하는 거나 책 쓰는 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살면서 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끈기보다 끊기 강연할 때 하는데요. 고시 공부를 끊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결단. 두 번째,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는 전 은 대표님보다 조금 늦게 배웠습니다. 고3 때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끊는 걸 더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는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오줌을 끊을 테니까, 아빠는 담배를 끊자. 서로 끊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네, 지도. 이불에다가. 네, 제가 세 번째 끄는 거는 제가 이제 드럼을 쳤었거든요. 드러머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몸을 만든 것도 사람들이 드럼 연주를 보러 오지 않고 이 팔뚝 근육을 보러 오더라고요. 근데 드럼 치기 전날 항상 다리가 떨려요, 진짜로. 이게 강연하기 전날은 심장이 뛰고. 여러분, 공연은 다리가 떨리고 강연은 심장이 뛰고.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연을 끊었죠. 드럼을 끄는 게 제 인생의 또 큰 끈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끊어져 나간 인간관계들 너무 많습니다. 인간관계 밥맛 없으면 끊어버립니다.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을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밥맛 없는 인간을 만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 사람 설득하고 해명할 시간 없잖아요. 네. 뭐 옆에 사람 와보세요. 이렇게 밥맛이 있게 생겼는지. 와, 오늘 여기 정말 밥맛이 있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진짜 그 인간관계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현명하게 잘 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어서 네. 언젠가는 끊어야 될 수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운동과 네. 그 강의와 또는 또 책 쓰는 거를 네. 언젠가는 끊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한번 저는 예상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끊기겠죠. 그렇지. 제가 끊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니, 왜 이게 제가 하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고 행복한 건데 왜 끊어요? 근데 제 강의가 재미없어지면 사람이 끊겠죠. 네. 매우 미흡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강의를 못 나가고 끊기겠죠. 그 다음에 글빨이 안 나오면 책을 안 팔리면 끊기겠죠. 저는 끊길 때까지는 안 끊을 겁니다. 네. 제가 12년 만에 방송국 PD를 그만두고 나왔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고 너 그럼 미쳤냐 거기 왜 나오냐 이런 말이 많이 들었어요. 그날 전 나오는데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은 지금 놀아요.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전 일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획하고 MC 보고 프로그램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정년이 없잖아요. 자, 질문 있으시죠? 예, 제가 그 백일원 노정을 할 이 질문이 나왔을 수 있는데요. 네네. 책을 이제 100권 쓰셨잖아요. 그 책 100권을 월 인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고 100권을 쓰시기까지 읽으신 책이 몇 권 정도 되시는지.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제 연구실에 한번 우리 손 대표님 예전에 와보셨지만 책이 이렇게 비디오 가게처럼 이중 책꽂이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열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책꽂이들이 이렇게 있어서 사방으로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열려요. 그럼 열면 이쪽에 열면 또 나오고 해서 제가 그 명사의 서재에 가서 점심 먹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고로 하나 데이터를 알라딘에 가시면 저는 이제 알라딘에서만 온라인 알라딘의 초기에 거기 제가 산 책이 6,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산 책만. 어떤 기준으로 책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코나투스 책 뒤에 딱 보면 레퍼런스가 170권 나오거든요. 여기 뒤에. 물론 이제 겹치는 거 빼면 좀 줄어들겠지만 여기 미주의 1번부터 뒤에 있는 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을 읽는 목적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언어를 디자인하라 책을 쓰려면 최소한 책 50권은 있습니다. 언어에 관한 거. 그럼 그런 시중에 있는 언어와 좀 뭔가 차별화된 책을 쓰려면 시장에 있는 책과 다르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을 다 읽지 않으면 이미 나와 있는 책과 제가 중복되는 책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100권 썼으면 평균 50권 읽는다. 책 쓰는 목적으로만 읽으면 그러면 500권밖에 안 되지만 그 이외에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소설책, 시집, 집에 시집만 한 800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좀 색다르게 쓰고 싶은 분들은 시집을 좀 중독될 정도로 읽으시면 시인들의 언어가 색다르잖아요. 발상도 색다르고. 저는 그래서 평소에 한번 시를 써보고 싶어서 시를 썼는데 짧은 시는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101번째 책은 장문의 산문시입니다. 한 시가 A4 용지 5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인이 될 수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자, 네. 그 100권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시는 책이 있어요? 네, 다음에 나올 책. 항상 다음에 나오죠. 네. 자, 우리가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광고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순서대로 여기 그
저는 이름을 써가지고 오셨지만 사인을 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책을 다 나눠줄 텐데 이름만 말씀하신 거기다 이름을 써서 여러분들 책을 저자 사인을 나눠드립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돈도 안 되는 건 너무 왜 자꾸 이런 걸 하냐 이런 얘기를 그런 대답을 한결같이 합니다. 네가 안 하니까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인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이명만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오늘 많이 깨달은 것도 있었고 또 많이 웃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건 1시간 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여행을 좀 떠나서 매일 좀 이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캐나다 오로라를 보러 가서 이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오로라를 갈지 뉴질랜드를 갈지 결정은 못했어요. 그 교수님 시간하고 맞아요. 오로라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결정이 되면 다음 달에 여러분 단톡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제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 거기다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교수님하고 함께 여행하면서 매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이분 걸 다 베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사셨다고 하는 분들을 좀 모시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2월 달은 삿포로에 나태주 시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삿포로에 가는 이유는 거기에 눈축제가 75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그 눈축제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나태주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또 나태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태주 선생님의 가지고 있는 뭐냐면 나태주 선생님 배웠더니 이제 이분이 여행을 자기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연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같이 하시고 한 시 한두 편 정도를 써서 내시면 나태주 선생님 시 쓴 거하고 합쳐서 나태주 선생님과 함께 쓰는 공저 시집을 출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신 분, 이분은 어머님 모시고 가시겠다고 했어요. 여기도 신청하신 분 계신데 그 프로그램도 자세하게 단톡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가려면 또 어떻게 해도 경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할부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나태 선생님 것도 한 달에 25만 원씩 그렇게 해서 모아서 가는 거니까 전부 다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세 자매 꼭 가시고요. 그리고 큰언니는 안마사신데 뭐 어떤 거? 저 막내. 막내 진짜 막내. 진짜 난 실수했네. 어떤 삶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시구나. 그래. 근데 서브라서 너무 멋있어. 저분이 용접 아니면 안 맞을까? 자, 오늘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인 받으시면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커피 더 드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계산할 테니까 더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숲속 음악당에 올라갈 때는 조금 한꺼번에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래서 거기에 다 끝나면 사인까지 다 끝나면 올라가서 음악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신박하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이영만 교수의 강의 이상으로 마칩니다. 강연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코라투스 관련 영상 보내드리면서 원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